어렸을 때부터 저는 노력하는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공부든 일이든 운동이든 못하는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잘하는 편도 아니었죠. 의욕만큼은 남들보다 차고 넘쳐서 뭐든 평균 이상으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고 그때마다 좌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력하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에게는 작은 습관이 있다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는 무턱대고 노력만 하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노력하지 않는 나라 사람들의 10가지 행동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노력을 멈출 수 있도록 도울 10가지 행동 습관, 지금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프롤로그를 보시겠습니다. 왜 노력하는 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도 딱하다 싶을 만큼 일이 잘 안 풀리는 걸까? 어느 곳에 노력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노력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아침 6시, 집집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오네요. 정각이 되자마자 새들이 일제히 울기 시작하다니 처음 이 나라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깜짝 놀랄 겁니다. 그대로 잠시만 더 귀를 기울여 보세요. 신기하게도 약속이나 한 듯 새들의 울음소리가 뚝 그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건 말이죠. 사실 이 새들은 살아있는 새가 아니라 노력하는 나라 사람들의 휴대전화 알람 소리랍니다. 진짜 새들은 벌써 한참 전에 한 마리도 남김없이 이 나라를 떠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목청을 가다듬고 아름답게 노래해도 이 나라 사람들은 바빠서 아무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니까요.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뭐라고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새들에게 이 나라는 왠지 모르게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미사키, 6시야. 이제 일어나려고 노력해보렴. 마침 어느 집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번 들여다볼까요?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한창 꿈나라에 가 있는 자녀의 이불을 걷어내며 일어나라고 재촉합니다. 싫어. 더 잘래. 엄마가 걷어낸 이불을 도로 끌어당기며 달콤한 꿈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미사키. 기억해 주세요.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아빠도 어제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왔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일어났잖아. 붉게 충혈된 눈으로 미사키를 노려보고 있는 사람은 미사키의 아빠입니다. 누운 채 아빠가 하는 말을 듣고 있던 미사키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게 대체 뭐야? 반년 내내 쉬지도 못하고 가족여행도 반납해가며 열심히 프로젝트에 올인했는데 결국 인사이동에 죽 서서 개중 꼴이 됐잖아. 아빠가 그 프로젝트에 성공하길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미사키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생각을 이어나갔습니다. 엄마도 그래. 열심히 다이어트 한답시고 밥은 안 먹고 반찬만 먹는가 싶더니 결국 다시 고봉밥으로 돌아왔잖아. 밥이 수북하게 담긴 공기 위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식탁이 미사키의 눈에 들어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실패하는 것은 비단 미사키의 부모님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노력고등학교 육상부가 노래를 부르며 창밖을 지나갑니다. 노력하자, 달리자, 연습하자. 노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노력해라, 달려라, 연습해라. 노력하면 할수록 빨리 달릴 수 있다. 노력하면 할수록 시간이 단축된다. 파이팅! 시끄러워. 미사키는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빨리 달릴 수 있다면 노력하는 나라는 올림픽에서 매년 우승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현실은 정반대잖아. 해마다 예선 탈락은 기본이잖아. 거기에 비하면 노력하지 않는 왕국 좀 보라고. 매년 금메달을 쓸어가잖아. 노력하지 않는다가 그 나라 사람들의 가치관인데 무슨 경기만 나갔다 하면 메달을 싹쓸이해. 돈도 많아. 게다가 국민 행복 지수까지 세계 1위야. 그때 엄마가 아예 이불을 치워버리며 말했습니다. 미사키, 일어나란 말 안 들리니?
난 널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 애로 키운 적 없다. 노력해, 노력하자. 노력하는 거야. 노력해야지. 노력하라고. 노력하라니까. 노력 안 하고 뭐 해. 미사키의 머릿속에 노력송이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집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끝에 남는 건 대체 뭘까요? 누가 어떤 결과를 얻었다는 걸까요? 이젠 정말 지긋지긋해. 미사키는 벌떡 일어나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열심히 생각하고 노력한 끝에. 지금부터 그 안타까운 노력을 멈출 수 있도록 도울 10가지 행동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단한 규칙을 만들어 반복하라. 미사키는 기차를 타고 노력하지 않는 왕국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어떤 남자에게 이끌려 그 집에 초대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목격한 것은 그 남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 까만 스웨터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옷장에도 역시 까만 스웨터와 청바지 뿐이었죠. 놀란 미사키에게 남자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인간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쓸 수 있는 집중력이 하루에 10번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해 의사결정에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루에 10장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를 대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미리 정해 놓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하는 사소한 선택에 카드를 허비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말이죠.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도 푸른색 계열의 슈트만 입었고 스티브 잡스도 까만 터틀넥의 청바지를 즐겨 입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똑같은 슈트를 몇 벌 가지고 있었다는 일화도 있다고 하네요. 미사키는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질리지 않을까? 하지만 남자는 10장의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꾸미는 데에 그 카드를 쓰면 되고,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맛있는 요리나 식당 방문에 카드를 쓰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일을 하든 쉽게, 재밌게, 단순하게 일을 게임처럼 즐기며 하는 사람입니다. 미사키는 식사 접대를 받고 그 집을 나오던 도중 한 방문 판매원을 만납니다. 이 판매원은 거절을 당했지만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리고 미사키는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묻죠. 거절당했으면서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 대화가 오고 간 후 판매원은 얘기합니다. 저는 이걸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괴로운 일 따위 하나도 없어요. 난 지금 거절당하는 게임을 하는 중이죠. 그리고 거절당하는 횟수가 1000번이 되면 그날 저녁은 초밥을 먹기로 되어 있어요. 방금 거절당한 게 딱 1000번째니까 오늘 저녁은 거하게 초밥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성과에 대해 일이 일비하지 않고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즐겨보는 것이 한편으론 인생을 덜 힘들게 사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판매원의 얘기를 듣고 미사키는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작은 습관을 만들어줄 나만의 스위치 찾기. 그 후 미사키는 공원에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갑자기 미사키 앞에서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자연스레 대화는 이어졌고 미사키는 헬스장에서 운동하면 되지 왜 아무 데서나 하냐고 묻는 말에 남자는 그렇게 하면 꾸준히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헬스장에 가려면 일찍 일어나야 하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짐을 챙겨서 신발을 신고 집을 나와 겨우 도착하고 그 후에 출석 체크를 하고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운동기구가 있는 곳까지 이동해야 겨우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뭔가를 꾸준히 하려면 그걸 시작하기까지의 과정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단순화하는 거죠. 과정이 많을수록 계속하기 힘들어지는 법이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남자는 예쁜 여자를 보면 팔굽혀펴기를 하기로 마음먹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팔굽혀펴기가 아니더라도, 그게 꼭 예쁜 여자를 봤을 때가 아니더라도 나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스위치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 스위치가 이성에게 호감을 얻는 것인지,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인지, 유명해지고 싶은 것인지 뭐든 좋으니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나만의 스위치를 찾았다면 이제 과정을 줄이고 행동을 단순화하는 것만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풀리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네 번째, 의욕이 아닌 흥미와 재미를 원동력으로. 미사키는 공원을 나와 다시 걷자 곧 항구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 요트를 탄 할아버지가 뜬금없이 미사키 앞으로 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잘 사는 방법에 대해 알려줄게. 언젠가는 떨어지게 마련인 가솔린을 동력으로 삼지 말 것. 그게 무슨 말이에요? 노력, 그건 배로 말하자면 엔진이고 엔진을 돌리려면 가솔린과 같은 연료가 필요하지. 그런데 가솔린이 떨어지면 배는 멈출 수밖에 없어. 하지만 요트는 어때?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지. 바람이 없을 때는요? 그땐 쉬면 되지. 여기서 얘기하는 요트의 동력이 되는 바람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가솔린이라는 에너지만 믿고 빨리 다 쓰기보다는 시간이라는 바람을 타고 조금씩 목표에 다가서는 방법이 지치지 않고 보다 확실하게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이라는 것인데요. 의식해서 하는 것보다 의식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경우에 일이 더 잘 풀린다는 겁니다.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면 갑자기 방전되어 멈추게 되는 일이 생기니까 흥미의 재미로 시간의 흐름에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습관화될 때까지 나 자신에게 충분히 보상하라. 전개가 뜬금없지만 갑자기 주변 카페의 사장님이 밖으로 나와 미사키에게 호객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미사키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죠. 이 카페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음료를 주문하면 케이크와 영어 회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네요. 혹시 습관화란 말 들어봤어요? 영어 공부든 뭐든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는 노력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하는 상태가 되어야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력하지 않고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기까지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케이크라고 합니다. 관성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보상이 있는데 바로 이 카페에서 케이크를 먹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습관이 되기 전까지 가속이 붙도록 도와줘야 하는 게 그 방법이 바로 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미사키는 자기도 모르게 Yes, Thank you 라며 영어로 표현하게 되었고 케이크도 맛있게 먹었네요. 여섯 번째, 하려고 마음먹은 일은 선언하고 예약하자. 카페를 막 나서려는 때에 낯선 남자가 말을 걸어옵니다. 난 내일 아침 5시에 일어날 겁니다. 이 남자는 노력하지 않는 왕국에서는 의지력을 발휘하지 않고 선언하는 방식으로 아침 5시에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10명한테 말을, 그러니까 선언을 하면 그 10명은 저마다의 언어로 응원해 줄 거라고 하네요. 놀라운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적게 자도 괜찮습니다에서는 5시에 일어나려면 베개를 5번 툭툭 치고 자면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서 3번 정도 해봤는데 그게 되더라는 겁니다. 선언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일곱 번째, 나만의 트리거를 찾아라. 강력한 무기가 된다. 미사키는 이제 슬슬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9시가 채 되지도 않았는데 막차는 끊겼고 영무원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 9시가 되자 영무원은 갑자기 잠에 듭니다. 잘 곳도 없고 돈도 없는 미사키는 영무원에게 계속 말을 걸자 어쩔 수 없이 실눈을 뜨고 대답을 해줍니다. 내가 9시에 자려는 건 내일 5시에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기로 결심하지만 일찍 자지 않죠. 목표를 정했으면 시작점도 확실히 정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많은 이들이 목표에만 신경 쓰고 시작점은 소홀히 합니다. 노력만으로는 아침 일찍 일어나기 힘듭니다.
최소한의 수면 시간은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죠. 뭔가를 노력하지 않고 한다는 건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을 탄다는 뜻이기도 해요. 영무원은 말을 마치자마자 쓰러져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8번째, 변화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칙이 필요하다. 미사키는 기차역에서 잠들고 다음 날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꿔 좀 더 노력하지 않는 왕국을 탐험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국왕을 만나러 가는 길에 거리를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만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어딜 그렇게 급히 가는 거예요? 왕성에 가는 참이에요. 난 매주 화요일에 이 주변을 청소한답니다. 네, 화요일마다 청소하시는군요. 아주머니는 화요일이라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요일을 정해놓으면 웬만한 일은 그냥 다 하게 되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예가 쓰레기 분리배출입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도 화요일이 분리배출하는 날이네요. 그러니까 뭔가 꾸준히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요일을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정해놓으면 그게 당연한 일과가 되니까요. 9번째, 행동을 기록하면 원하는 목표에 바짝 다가서게 된다. 9번째 이야기는 조금 의아합니다. 왕궁에서 면회권을 배부해주는 여성을 좋아하는 한 남자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소설을 쓴다는 건데 그 이유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고백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미사키는 좋아하면 그냥 고백하면 되지 않냐고 묻자 남자가 대답합니다. 사랑을 하면 아무래도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필요 이상으로 외모를 꾸민다거나 좀 더 특별한 데이트 코스를 고민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사랑은 노력할수록 더 잘 안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노력하게 될까봐 이렇게 내 행동을 기록해서 라며 더 이상 말을 잇지는 못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적는 것 자체도 노력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책에서는 실천하기 어려운 일은 기록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그 기록을 토대로 목표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절대 법칙, 노력하지 마라. 미사키는 드디어 노력하지 않는 왕궁의 왕을 만나게 됩니다. 왕은 미사키의 인수분해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인수분해는 계산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거야. 인수분해는 공통인수를 찾아내는 거잖아.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설명할 때도 공통된 부분을 찾아내 묶어서 이야기하면 더 이해하기 쉽다는 거야. 공부도 노력하면 안 돼. 의미도 모른 채 노력만 하려고 드니까 힘든 거야. 공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노력하지 않아도 절로 하게 되는 법이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납득한 후에 하는 편이 좋아.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자기네 나라도 원래는 노력하는 나라였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었고 결국 노력을 내려놓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걸 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특별한 재능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죠. 이에 대해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사키, 자기가 잘하는 일은 자기한테는 당연하기 때문에 좀처럼 알아차리기 어렵단다. 그러니 친구가 잘하는 일을 찾아내서 대단해 라고 말해주렴. 그러면 그 친구도 미사키가 잘하는 일을 찾아내 대단해 라고 말해줄 거야. 나의 특기가 상대의 약점을, 상대의 특기가 나의 약점을 보완해 줄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이 곧 그 나라의 국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요. 이 책의 앞부분만 읽을 때는 뭐야? 이것도 노력의 일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의심하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런 말이 생각나더군요. 언젠가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단어는 우리 생활에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열심히보다는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었죠. 공부도 그렇고 회사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이 책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단순히 열심히 하기만 해서는 성과를 나타낼 수 없다는 얘기를 10가지 예를 들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지금 뭘 해야 할지를 잘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을 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니까 보다 덜 중요한 것에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는 것이죠. 저는 겨울이 다가올 무렵에 피트니스 클럽에 PT도 끊으면서 뭔가를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다닌 지 한 달 만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되었어요. 왜 내가 뭔가를 결심하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걸까 처음에는 낙심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다양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집에서 열심히 홈트로 목표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달라진 자신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